지금부터 이제 데이터 타입의 형태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텐데요. 데이터 형태에 해당되는 얘기를 이제 저희가 그 해가면서 보실 텐데, 그래서 그 데이터에도 타입은 쓸 수 없어요. 이제 자바스크립트는 타입을 이제 쓰지는 않습니다. 선언할 때 VAR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사용하는데 그조차도 생략이 가능하세요. 생략이 가능해서 이제 마음대로 만들어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지 않아요.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변수면 족하고요. 마음대로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지 않기 때문에 뭐 숫자도 집어넣었다가 문자열도 집어넣었다가 같은 변수인데도 불구하고 타입이 막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데이터에 따라서 타입이 정해져요. 그 숫자가 들어가면 숫자 타입으로, 문자가 들어가면 문자 타입으로 정해져서 이런 타입을 정해놓고 쓰긴 해요. 얘네들이 이제 자동으로 바뀌어서 그렇지. 쓰시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면 타입 오브라는 연산자를 사용해서 얘가 무슨 타입입니까? 라고 이제 타입 오브 뭐 변수명, 타입 오브 데이터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이제 타입에 해당되는 것을 알려줍니다. 알려줘서 얘가 무슨 타입에 해당되는 건지 확인을 해보는 것도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타입의 숫자 타입에 해당되는 것을 먼저 작업을 해볼 건데요. 숫자 타입에 해당되는 거라서 여기 챕터 5 JS의 웹 컨텐트 내용이 너무 점점 많아져서 폴더 한 개 만들죠. 뉴 컨텐트 폴더 뉴 해가지고 한 개 만들어주고요. 폴더 한 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들 책으로 볼 때는 챕터 3이에요. 그래서 챕터 3인데 변수, 밸리어블, VAR 그냥 쓸까요? VAR 써가지고 변수 한 개 만들고요. 만들어주고 여기다 new 해가지고 이제 HTML 파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넘버 타입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넘버 타입에 대한 테스트. 엔터 치시고요. 예. 자, 숫자에 대한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써가지고 사용하시는데 숫자를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로 이제 숫자 타입의 데이터를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짜가지고 써보려고 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스크립트를 짜시면 된다며요. 이렇게 스크립트 짜가지고 여기다 씁니다. 써가지고 작성을 하시는데 VAR이라는 걸로 변수 선언하세요. VAR A 이꼬르 뭐 10 쓰시고 세미콜론 작성하시고 VAR B 이꼬르 뭐 20 세미콜론 연산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R로 쓰시고 A 더하기 뭐 B 이렇게 사용을 역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A 더하기 B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다 이제 직접 찍어서 연산이 직접 일어나는지 한번 보셔야 되겠죠. 보셔서 사용을 해보는 겁니다. 컨트롤 F11을 누르시고 데이터를 어디다 뿌릴 건지는 이제 따로 저장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렇게 저장을 안 해놓고 컨트롤 F11을 눌렀더니 저장할까요? 라고 물어봐요. 세이브 하셔야 되겠죠. 세이브 이렇게 하셔서 작성을 합니다. 실행을 해서 이제 서버 선택하시고 피니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보시면 이제 30하고 뜹니다. 30이라고 나오죠. 잘 떴습니다. 떠셨고요. 그러면은 변수 A의 타입이 무슨 타입인지 한번 써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알럿 한 개 쓰시고 타입 오브라고 쓰면 됩니다. 타입 오브 쓰시고 A 이게 쓰시면 되고요. A의 타입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알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시고 이제 아까 전에 브라우저를 실행하고 있는 거를 F 브라우저에서 얘를 이제 F키를 누르시면 30이고요. A 타입은 넘버입니다. 넘버가 이렇게 숫자로 나왔어요. 아이고. 숫자 타입으로 이렇게 넘버가 나왔는데 제가 지정을 안 했나 봐요. 예. 같이 쓰시는 선생님이 이제 기본이 컨트롤 1인데 자꾸 바꾸셔서 쓰시네요. 쓰셔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소문자 넘버로 해서 넘버로 나와요. 그래서 얘가 넘버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얘가 문자열로 나온 거거든요. 사실은 확인을 누르시면 이제 넘버 타입이 확인이 된 거죠. 확인 눌러서 이제 A라는 게 넘버 타입입니다. 그래서 연산을 하시면 이게 연산이 됩니다. 이런 얘기고요. 그런데 이제 VAR 이렇게 쓰고요. A 이꼬르 10을 쌍따옴표를 찍어요. 이렇게 쌍따옴표 찍어 보세요.
찍어 보시고요. 여기다가 알럿 해가지고 A 더하기 B를 하는 거예요. A 더하기 B라면 과연 연산이 이루어질까요? 이런 얘기예요. 그 A는 문자열이고요. B는 숫자예요. 숫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쓰시고 자 F키 누르시면 이제 30 요거는 숫자기 때문에 연산이 된다. 이건 아시죠? 둘 다 숫자예요. 확인 누르고 얘 넘버 타입이에요. 그런데 확인 누르면 그 다음에 1020 이게 그냥 이어붙이기라네. 그냥 문자열이기 때문에 그냥 이어붙이게 되고 연산이 안 된다. 이런 걸 알 수 있으세요. 연산이 안 됩니다. 연산이 안 돼서 쓰게 되고요. A 타입을 다시 요 밑으로 해서 똑같은 A예요. 그래서 A 타입 똑같은 A 타입이고 이제 복사 붙여넣기 했습니다. 하시고 이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여기 연산이 돼서 30원 거 알고 얘는 넘버 타입인데 이건 이어붙이어야 되고 확인 누르면 이 스트링으로 바뀌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되시겠죠? 데이터에 들어간 거에 따라서 이렇게 쓰시고요. 이 변수 선언은 VAR로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변수 선언은 선언 키워드가 원래는 VAR이에요. 밸리어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밸리어블에 해당되는 VAR인데 그 이 VAR을 쓰지 않아도 그 전혀 무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밑에 있는 B를 VAR이라고 쓴 것을 VAR을 지우면 얘가 오류 날 것 같은데 오류 전혀 안 나요. 그래서 이게 키워드가 VAR인데 이거는 생략할 수 있어요. VAR이고 얘는 생략 가능하다. 생략해도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만들어주고 그 변수에 해당되는 것은 들어가는 값에 따라서 여기 이제 그 알럿으로 한 게 타입을 한 게 찍어봤는데 요거는 이제 A에 들어가 있는 값이 10이라는 이제 숫자가 들어가 있는 거죠. 숫자가 들어가 있으므로 숫자로 동작을 하는 거죠. 숫자로 동작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타입 오브 A를 썼으면 이제 A가 되는 거고요. 그 A를 바꿨어요. 이렇게 10으로 바꿨고 VAR 또 썼는데도 전혀 오류가 나지 않아요. 재활용 이렇게 재활용 똑같이 동작을 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VAR 두 번 썼는데도 오류 나지 않고 그냥 실행이 돼요. 30이고 넘버고 1020 돼 있고 그다음에는 스트링이다. 맞죠? 그러니까 여기 A 타입이 그 VAR을 썼는데 밑에서 VAR 쓰더라도 그냥 덮어쓰기 해줘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VAR 썼든 안 썼든 뭐 오류도 나지 않고요. 그냥 실행해줘요. 좀 문제가 있는 프로그램인가? 어쨌든 그래요. 그래가지고 얘는 그 타입이 A에 들어가 있는 타입이 이제 문자열이 돼버린 거죠. 이렇게 돼 있어서 들어가 있는 값이 쌍따옴표를 지금 쌍따옴표를 찍었어요. 쌍따옴표나 따옴표나 똑같아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서로 이렇게 따옴표를 쓰더라도 문자열, 쌍따옴표를 쓰더라도 문자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숫자가 되는 게 아니라 라는 문자열이죠. 문자열이 들어가 있으므로 문자열로 동작을 하는 거예요. 얘는 그 문자열로 동작을 한다. 그래서 플러스 연산자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문자열을 이어붙여라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플러스 연산자인 경우 문자열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다른 걸 뭘로 만들까요? 모두 문자열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모두 문자열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어붙이기를 합니다. 문자열 이어붙이기 연산을 한다. 그 문자열 연산을 해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계산하려고 하는데 계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되시겠죠? 이렇게 이제 사용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인풋 태그에서 계산기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건데요. 저희가 그 어떤 거를 이제 견적을 내거나 할 때 단위에 해당되는 거나 뭐 숫자 이런 거 만들어 놓으시면 그 견적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저희가 이걸 생각해서 숫자 연산이 되길 바라잖아요. 걔네들이 과연 숫자 연산이 될까 이런 걸 이제 한번 보셔야 돼요. 자, 그 연산은 잘 됐으니까 이제 알럿은 너무 많이 뜨니까 알럿은 추석 처리할게요. 알럿 추석 처리하고 얘들도 알럿 추석 처리하고 뭐 이렇게 알럿 추석 처리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은 잘했고 이제 코드도 오류 없이 실행이 되지만
실행이 되지만 저희가 이제 좀 주석을 처리해서 알럿이 너무 많이 뜨니까 여기까지 해서 이제 변수 선언과 값에 따라서 이제 변경이 된다 이런 걸 한번 보셨어요. 여기 보신 것은 이제 그 변수의 선언과 값에 따라 이제 타입이 변해요. 타입이 변경됨을 한번 확인해 보였어요. 해보셨고요. 이제 두 번째 이제 보실 거는 과연 인풋 태그로 받은 내용이 인풋 태그로 데이터를 받으면 그 인풋 태그에 해당되는 게 과연 이렇게 그 숫자만 썼다고 해서 숫자로 연산이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인풋 태그 데이터의 확인 이런 것들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풋 태그가 계산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저희가 인풋 태그를 이용해서 인풋 태그의 값 숫자로 쓸 건데요. 값을 이용한 계산, 숫자 계산을 지금부터 해보려고 해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제 해보시려고 해서 작성을 해볼 거예요. 그럼 인풋 태그라는 게 만들어야 되죠. 여기 인풋 태그라는 게 만들어서 저희가 뭐 금액을 이렇게 두 개의 숫자를 쓰면 이게 합산이 나와서 합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상품 1 이렇게 이제 상품 1 이렇게 쓰는 상품 1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인풋 태그 한 개 붙이면 되겠죠. 인풋 태그 한 개 붙이시고 그 컨트롤 위에서 아이디 붙이고 여기다 상품 이름이니까 뭐 구스 1 이렇게 구스 1 붙여둘게요. 지금은 이제 배열 처리를 코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이제 배열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 얘도 상품이니까 구스로 그냥 써가지고 배열 처리하면 되겠네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데 그렇게 짜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 단순 단호박처럼 이렇게 쓰려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아이디를 사용해서 쓰시는 게 좋으세요. 자, BR 태그 한 개 붙일게요. BR 슬래시 붙이고요. 그 다음에 상품 2 붙일게요. 자, 상품 2를 이제 또 인풋 태그 써가지고 사용하시고 구스 2로 쓰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머이기 때문에 그 요게 1, 2 이렇게 붙일 것 같으면은 이제 배열로 받아서 인덱스 처리하는 게 훨씬 낫다. 아시겠죠? 훨씬 난데 지금은 이제 그 익숙하지가 않으시니까 그냥 아이디를 다르게 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쓰시고요. 여기에 이제 그 태그 중에서 HR 태그라고 있어요. HR 태그. HR 태그는 얘도 단독 태그인데요. HR 태그가 그 이게 홀리즘 수평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옆으로 줄을 쫙 그려면 이게 HR 태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가지고 HR 태그를 한 개 더 배우셨는데 HR은 이제 그 HR 태그 자체가 뭔지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 W 함수 콜수 여기 HTML HR 태그 검색해서 HR 쓰시면 이제 더 HR HTML 휴먼 시스템 이거 뭐 HR이 HR 태그 HTML HR 태그 이렇게 찾으시고 이제 여기 보면 홀리전탈 룰이라고 되어 있죠. 선인데 이제 수평선이에요. 수평선 이렇게 쓰고 해당되는 태그를 쓰시면 이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얘 원래 약자가 홀리전탈 어디였어? 뭐 앞에 거 이렇게 홀리전탈 룰이에요. 룰이 이제 그 이런 선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 HR 태그 자체는 원래는 이렇게 홀리전탈 룰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한국말로 하면 수평선이에요. 수평선. 수평선을 이렇게 옆으로 쫙 선을 한 개 긋는 게 HR이에요. 한 개 그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합계라고 쓰겠습니다. 합계. 그 이럴 때는 맨 마지막에 BR 태그를 안 쓰셔도 돼요. 수평선 자체가 그 박스 타입의 블록 타입에 해당되는 건데 선을 이게 한 줄을 전부 다 갖고 있는 게 되세요. 합계를 쓰시고 여기다가 이제 그 스판 태그 한 개 쓰겠습니다. 스판 태그를 한 개 쓰시고 스판 태그를 한 개 쓰시고 여기다가 이제 아이디 한 개 붙이고 이거로 얘를 찾아야 되니까 토탈 뭐 이렇게 토탈이라고 이제 한 개 붙여둘게요. 됐죠? 토탈에다가 맨 처음에 0을 이렇게 써놔요. 0. 그 맨 처음에는 이제 가격이 안 써져 있기 때문에 0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 상품 1, 상품 2 해가지고 상품 1하고 상품 2를 이제 몇 개 그 금액을 이렇게 금액을 적으면 합계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원래는 이제 개수만 적으면 그 금액은 정해져 있고 거기에 맞춰서 연산이 돼서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통 짜잖아요. 견적서 짤 때. 짜시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프로그램을 조금 더 짜 보면은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이제 상품 1과 상품 2에 대한 금액을 넣으면 이제 계산이 돼서 토탈에다가 나와야 합니다라고 이제 이런 것들을 써놓는 거죠. 써가지고 사용해서 작성을 해서 한번 해보시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 그 상품 1과 상품 2에 해당되는 변수를 한 개 정하고요. 얘도 구스 1 이렇게 쓰시고 이꼬로 여기에 값을 받아야 되니까 그 객체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선택할 때 도큐멘트 내용 중에서 문서 중에서 get 엘리먼트 by id로 찾아내면 되겠죠. id 쓰시고 쌍따옴표 찍고 이제 구스 1 찾아요. 이게 인풋 태그죠. 인풋 태그니까 점 value라고 쓰시면 그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찾아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냥 여기다 키업 이벤트를 줘 가지고 함수를 써 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고요. 키업 하면은 키를 눌렀다가 띄면은 이제 계속 그 계산을 하면 되겠죠. 키업 이벤트 또는 이제 계산하기 버튼을 한 개 눌러주시면요. 계산하기 버튼을 줘서 그 뭐 합계 구하기 뭐 이렇게 해서 한 개 만드셔도 돼요. 만드셔도 되는데 지금 합계 구하기 한 개 만들어 볼게요. 합계 구하기를 한 개 만들어서 버튼은 그 리스트 붙여야 되는데 합계 구하기 버튼 한 개 만들고요. 버튼 합계 구하기라고 쓸게요. 합계 구하기라는 게 쓰시고요. 합계를 누르면 이쪽에 와서 실행이 되는데 여기 부를 이름이 없네요. 그러니까 그 숫자를 계산하는 함수를 한 개 만드는 거예요. 계산 함수를 한 개 만들어서 이름을 붙여주면 되겠죠. 함수를 맞춰줍니다. 그 펑션이라고 쓰면 되죠. 펑션이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이름명 sum 이 정도 토탈 sum 합계하다 sum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 밑에 있는 거 그냥 찾아가지고 쓰면 되기 때문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로 쓰시고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를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사용하시고 VAR로 선언되어 있는 거는 탭키를 눌러서 좀 들여쓰기를 합니다. 세미콜론 값을 sum을 했을 때 이제 sum을 호출하면 되죠. sum 호출해 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 뭘 할 때 버튼을 클릭할 때 이벤트 핸들러 쓰는 거 리스너를 만들어야 되겠지만 이벤트 핸들러 쓸게요. 온 클릭 이꼬로 쌍따옴표 찍고요. sum 호출해라 가로 열고 닫고 세미콜론 그 이렇게 함수를 쓰면 되게 간단해지죠. 함수를 안 쓰면 되게 길어지는데 함수를 써서 좀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쓰시고요. 이번에는 이제 var 구스2 이렇게 구스2를 계산하는데 마찬가지로 document.get element by id 그냥 연습 삼아 지금 친 거고요. 사실은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더 편하죠. 구스2 쓰시고 거기에 있는 변류 값을 이렇게 해라. 자, 요게 이제 그 알럿을 이용해서 구스1과 구스1의 가격이 잘 들어왔는지 이렇게 1은 이렇게 쓰시고 또 플러스 이제 구스1 구스1 이렇게 플러스를 해보시면 잘 들어왔는지 알 수가 있죠. 플러스 뭐 콤마 한 개 찍고요. 콤마 찍으시고 그 다음에 구스2에 해당되는 거 이꼬로 작성을 하시고 플러스 뭐 구스2를 이용해서 지금 데이터가 잘 들어와서 여기 안착이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데이터 확인용으로 알럿 그 자바에서는 그 system.out.println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알럿을 이용해서 이제 뭐가 팍 튀어나오니까 눈에 확 보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알럿을 많이 씁니다. 테스팅용으로 알럿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눌렀을 때 이게 잘 뜨는지 한번 보시려면 사용하시려면 이제 저장을 하시고 이제 새로 고침 한번 하시는 거죠. 이렇게 써져 있던 거 지금 실행되고 있는 거 새로 고침 하시면 상품 가격 이게 HR 태그입니다. 이렇게 쫙 가 있는 게 합계 구하기 나오고요. 여기다가 이제 100
뭐 이렇게 쓰고 얘는 200 쓰시고 합계 구하기를 200 쓰시고 합계 구하기를 쓰시면 구수는 100이고 구수는 200이다. 이렇게 잘 뜬 걸 볼 수가 있어요. 잘 가져오네요. 이제 됐죠? 자, 연산을 해가지고 사용해서 알럿으로 찍을 수도 있는데 일단 데이터는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VAR, 뭐 토탈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데 구스 1, 구스 1 더하기 이제 구스 2 이렇게 해서 더하기를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얘를 찾아야 되겠죠. 여기 스판 태그에 있는 거 얘를 찾아야 돼요. 아이디로 써놨으니까 도큐멘트 get element by id 이렇게 쓰시고 쌍따옴표 찍고 토탈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고 거기다가 그 스판 태그니까 .inner html 써야 되겠죠. inner html 에다가 이제 토탈을 이렇게 집어넣어라. 토탈 변수로 되어 있는 거를 계산해 놓은 토탈 변수를 집어넣어라. 이렇게 사용해 보시는 거예요. 저장하시고요. 잘 되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 지금 여기 이런 된 것들다가 이제 새로 고침을 합니다. 새로 고침을 하셔야지 또 바뀌겠죠. 그래서 100 이렇게 쓰시고 그 밑에 200 쓰시고 합계 구하기를 클릭하면 데이터 값은 잘 되는 걸로 보이세요. 그런데 이제 확인을 눌러서 보시면 100 더하기 200이 이렇게 문자열로 이렇게 이어붙이기가 됐다. 문자열 연산이 돼서 이어붙이게 됐다. 그러면 타입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 가져오는 구스 1과 구스 2에 해당되는 타입을 한번 확인해 보면 여기 이제 이렇게 쓰시고 얘가 무슨 타입입니까? 라고 해서 가로 열고 가로 닫고를 써서 타입을 한번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플러스 쌍따옴표 찍고요. 그 다음에 콤마 찍고요. 여기다 가로 열고 쓰시고요. 가로 닫고는 나중에 할게요. 그 다음 플러스 쓰시고요. 타입 오브 사용하시고요. 구스 1 구스 1을 먼저 연산을 해주세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타입이라서 먼저 얘네들을 먼저 연산을 해주고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우선 연산을 타입에 해당되는 걸 먼저 연산한 다음에 결과를 보여주세요. 이어붙이기를 해서 이제 가로 닫고 이렇게 쓸게요. 구스 2도 질 수 없죠. 구스 2도 이제 이렇게 가로 열고 가로 닫고를 이용해서 부분도 이렇게 이제 가로 열고 가로 닫고를 이용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구스 2에 대한 타입도 이렇게 이제 쓰는 걸로 할게요. 되시겠죠? 이거 타입이 뭐로 색됐지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되는데요. 이제 새로 고침할게요. 하시고 얘 100이에요. 엔터. 100이고 그 200이에요. 쓰시고 합계 구하기를 클릭하면 여기에 스트링이 나오네요. 이게 입력 데이터로 넣는 건 다 스트링이구나. 서버로 데이터가 넘어갈 때도 스트링으로 넘어가겠구나. 이런 거를 좀 기억하고 계시면 되세요. 스트링으로 넘어가겠구나. 이런 거를 아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해결하셔야 되겠죠. 스트링으로 되어 있는 거를 일단은 숫자로 바꿔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문자열 이어붙이가 돼요. 문자열의 플러스는 이어붙이는 연산자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앞에 스트링, 뒤에 스트링 이어붙이면 이제 100, 200 이렇게 해서 이어붙이게 됩니다. 이어붙이기를 하면 이제 얘네들이 해당되는 게 이제 그 숫자로 되는 게 아니라 문자열을 해당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얘를 숫자로 바꾸는 함수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숫자로 바꾸는 함수 중에서 이제 그 처음에 이제 넘버 함수가 있어요. 넘버 함수. 소점이 있으면 소점인데 띄어쓰기나 뭐 이렇게 숫자가 아닌 걸 쓰시면 오류가 나요. 넘버 함수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문자열을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문자열을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얘가 그 숫자 넘버 타입이 됩니다. 넘버 타입으로 넘버 타입으로 바꿔줍니다. 타입으로 변환을 해줍니다. 그때 사용하는 게 이제 넘버라는 이제 함수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쓰면은 이제 문자열 저희가 원하는 연산자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구스1을 넘버 타입으로 바꿔라 이렇게 이제. 자, 넘버 타입으로 구스1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구스2도 저희가 이제 넘버 타입으로 바꿔주세요. 얘도 넘버 타입으로 바꿔주세요. 숫자로 바꿔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시고요. 되시겠죠? 그리고 이제 토탈을 계산을 하면 이제 제대로 됐을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했고요. 브라우저를 통해서 지금 실행하고 있는 거 새로 고침을 하시면 여기다가 100, 그 다음에 여기다 200 쓰시고 합계 구하기를 클릭하시면 여기 스트링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숫자로 변환을 했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300 해가지고 값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으세요. 되시겠죠? 이렇게 이제 숫자 타입 형 변환을 시킬 수 있다.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형 변환시키기 위해서 일단 숫자로 변환할 때는 그 넘버를 사용하시고요. 만약에 이제 문자열을 쓸 때는 toString 쓰시면 되는데 문자열은 그 toString 쓰지 않으셔도 돼요. 타입을 확인할 때 이렇게 쓰시는데 그 형 변환, 형 변환하는 함수가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그 문자열을 숫자로 바꿀 때는 이제 숫자로 변할게요. 숫자로 변환할 때는 숫자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이제 넘버라는 거를 주로 많이 쓰시면 되세요. 넘버. 근데 여기에 글자도 다 있어요. 그 단위가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원, 뭐 200원 하고 단위가 들어가 있으면 이제 넘버보다는 얘는 순수한 숫자고요. 거기에 단위가 들어가 있는 문자열 같으면은 문자열을 이제 단위 빼고 이제 숫자만 받아오려고 그러면 숫자만 이제 그 parse int 뭐 이런 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int나 parse float, parse int나 parse float, 플로트 같은 함수를 사용하시면 저희가 이제 띄어쓰기나 이런 거 말고 앞에 있는 숫자만 이렇게 받아와서 사용하기 때문에 저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이제 형 변환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자열을 형 변환 쓰시면 문자열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숫자를 문자열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죠. 문자를 바꿔주세요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toString이라는 걸 쓰시면 돼요. toString에서 여기다가 숫자를 사용하시면 얘가 이제 문자열로 바뀝니다. 근데 또는 그냥 쌍따옴표 찍으면 돼요. 플러스 쓰시고 숫자. 이거 자바 할 때도 많이 이렇게 쓰셨죠. 이렇게 되시면 이게 문자열로 바뀝니다. 그 문자열은 모든 타입의 데이터와 플러스를 하게 되면 다 문자열로 바뀌죠. 이게 이제 자바 할 때 바뀌었던 거라서 지금도 똑같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으십니다.